레이싱 모델 송진아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당연히 빠른 파인드라이브죠. 빠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자동차 구입부터 편의용품까지 이 많은 걸 다 배웠더니 저도 어느새 어엿한 베테랑 운전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다른 초보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자동차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그럼 자동차 생활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직접 들어볼까요?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 보잖아요. 이거 맞추는 방법 있어요? 사이드? 근데 사이드가 움직여요? 원래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운행 중 차선 변경 시 사이드미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드미러를 잘 맞춰 시야의 사각을 줄여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의 상하각도는 평탄한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평선이 거울의 중앙 부분에 오도록 맞추면 됩니다. 좌우각도는 차체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보이는 지점까지 바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직 사이드미러에 익숙하지 않다면 차의 뒷부분이 살짝 걸쳐 보이도록 맞추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운전에 익숙해질 때쯤 차량 크기에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사각지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내 차체 크기만큼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맞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룸미러는 바로 뒷차량이 룸미러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절만 해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이드도 움직이는 거구나. 신기한데?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겨울철에 김서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김서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겨울철 차 안과 차 밖의 기온 차이가 높아지면 실내 창문에 김서림이 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김서림을 방지하려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로 차 안 유리를 닦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김서림 억제 효과는 길어봐야 일주일가량이니까 수시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먼저 공조기 다이얼을 외부 공기 유입 상태로 바꿔주고 풍향을 유리 쪽으로 향하게 바꾼 후 히터를 켠 상태로 주행하면 김서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을 켜면 차 안의 습기까지 제거돼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풍량과 온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아, 김서림 방지법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보통 연료 절약하려고 중립 많이 놓는데요. 이게 서행하면서 놓는 게 낫나요? 아니면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하는 게 낫나요? 운전 중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것은 수동 변속기 차량이든 자동 변속기 차량이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연료 절감을 위해 정차 전 미리 중립으로 바꿔놓는다거나 내리막길에서 중립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엔진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풋브레이크의 과다 사용으로 브레이크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는 중립 기어를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호 대기 중일 때 연료 절감을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동 변속 차량인 경우 연료 절감의 효과를 실제로 볼 수 있지만 자동 변속인 경우에는 연료 절감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게다가 중립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바꾼 후 곧바로 출발하게 되면 미션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그냥 드라이브 상태로 두는 게 좋죠. 물론 출발 신호 3초 정도 전에 미리 중립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 있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헉, 진짜 몰랐어요. 수동이든 자동이든 중립만 놓으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완전 깜짝 놀랐어요. 자, 세 번째 궁금증도 해결. 그럼 다음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네, 브레이크 중에서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브레이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주행 중 주로 사용하는 풋브레이크와 주차할 때 사용하는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기아를 속도에 비해 낮게 조작하여 제동하는 엔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중 엔진 브레이크는 주로 긴 내리막길이나 빙판길에서 사용하는데요. 긴 내리막길의 경우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브레이크 계통의 과열로 스폰지 현상이 발생해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의 과열을 막아주는 것이 좋죠. 엔진 브레이크는 자동 변속기 차량과 수동 변속기 차량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량 운행 속도를 고려해서 수동인 경우에는 1단이나 2단을 놓고 자동인 경우에는 기어 레버를 E나 L로 내린 상태에서 주행하면 됩니다. 이때 자동 변속 차량의 변속 레버 중 E는 1에서 2단 정도로 변속기를 고정하는 것을 말하고 L은 1단 정도로 고정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리막길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적절히 조율해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평지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션과 엔진의 피스톤링, 실린더의 마모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네요. 전 항상 밑에 있는 E하고 L은 뭔가 했는데.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네,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싼데요. 아끼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연비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주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행 전 상시 점검 사항으로는 에어필터와 타이어 공기압 체크입니다. 에어필터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에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인데요. 이 필터가 더러우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어 엔진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더러우면 교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충분해야 하는데요. 지난 헬로우 차차차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적정 공기압에 맞춰 공기를 넣어줘야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자동차를 워밍업한 후 출발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솔린 차의 경우 1에서 2분, 디젤차는 3분 정도가 워밍업 시간으로 적당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워밍업을 하게 되면 연료 낭비와 매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시에는 불필요한 급제동과 급출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상황에 맞게 알맞은 속도,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앞서 설명했듯이 주행 중 중립기어를 놓거나 신호대기 중 중립기어를 놓는 것은 연비 절감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뿐더러 자동차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연료 절감을 위해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한번 습관만 들여두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예전부터 신차 길들이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필요 없다는 말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요? 네, 신차 길들이기라는 말은 과거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정교하지 못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주행 초기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던 시기였죠.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차 길들이기에 따라 큰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차 길들이기는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신차를 길들일 때에는 RPM이 무리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작정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정 RPM을 유지해서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엔진 내부 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는 1000에서 3000rpm 대역을 고르게 사용하며 각 기어에 맞는 적절한 가속은 엔진의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정속도보다 천천히 주행하는 운전 습관은 엔진의 응답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000km를 넘어서게 되면 한적한 곳에서 속도감 있는 주행도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 새 차에 대한 애정으로 차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는 걸 못 참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더럽다고 무작정 세차를 하는 경우 신차는 도장이 덜 안착된 경우가 있어 무리한 세차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세차를 한다면 기계 세차보다는 손 세차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광택 작업을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차량 도장면의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정도의 도장면 안착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은 간단한 물 세차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전문가들조차 통일된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신차 길들이기 기간 동안 엔진 오일을 교환해 카본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각종 오일류와 냉각수를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초보 운전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 외에도 헬로우 차차차 10회 동안 알려드린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몸으로 익혀 모두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 아쉽지만 헬로우 차차차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세요.